당신이 사기친 거죠? 새벽 3시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네, 저 지금 윤경숙 씨 맞죠? 당신 카톡으로 500만 원 보냈는데 왜 전화 안 받아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카카오톡 알림 26개. 전부 열었습니다. 김미숙, 경수가 300만 원 보냈어. 박선희, 언니 급하다며 500 입금했어. 이정희, 200만 원 보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내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언니 급한 일 생겨서 돈 좀 빌려줄래? 내일 바로 갚을게.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은행 앱을 켰습니다. 대출 내역 7개. 1,5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계속 내렸습니다. 총 1억 500만 원. 모르는 계좌로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윤경숙, 내 돈 당장 돌려줘. 또 울렸습니다. 사기꾼, 경찰 신고할 거야. 26명이었습니다. 총 1억 원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2억이었습니다. 2억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거짓말 마. 당신 카톡 맞잖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한서연.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또 걸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카톡을 보냈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한서연과 찍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3개월 전 약혼식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효도 많이 할게요. 그 말이 들렸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아들 강태준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여자친구 데려가도 돼요? 그래, 어서 와. 설렜습니다. 38살 아들이 드디어 결혼한다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예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서연이라고 해요.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서 와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간호조무사예요. 병원에서 어르신들 돌봐드린대요. 아이고, 참 좋은 일 하시네요. 한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 안 계세요.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모실게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가족이야. 밥을 먹었습니다. 한서연이 말을 잘했습니다. 어머님, 이 반찬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알려주세요. 그래, 다음에 같이 만들자. 네, 어머님한테 요리 배우고 싶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며느리면 얼마나 좋을까. 2주가 지났습니다. 한서연이 또 왔습니다. 갈비찜을 들고, 어머님, 오늘 제가 만들어 왔어요. 어머, 이걸 언제 다 했어? 어머님 좋아하신다고 태준 오빠가 알려줘서요.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한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핸드폰 좀 봐도 될까요? 왜? 화면이 너무 느려 보이더라고요. 제가 좀 빠르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한서연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만졌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서연아, 오래 걸리네? 어머님, 거의 다 됐어요. 앱이 너무 많으셨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다 됐어요. 어머님, 이제 엄청 빨라요. 돌려받았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확실히 빨라진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어머님, 그리고요. 한서연이 웃었습니다. 혹시 핸드폰 문제 생기면 제가 원격으로 도와드릴 수 있게 앱 깔아뒀어요. 원격? 네. 병원에서 어르신들 핸드폰 고쳐드릴 때 맨날 쓰는 거예요. 멀리서도 제가 어머님 핸드폰 볼 수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해줘도 돼? 당연하죠. 어머님이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챙겨주다니.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서연이 일주일에 3번 왔습니다.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요리를 같이 했습니다. 어느 날 한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저축은행 금리 아세요? 금리? 네. 지금 앱으로 하면 금리가 엄청 높아요. 5%까지도 나온대요. 그래. 근데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서 제가 다 해드릴게요. 어머님은 앱만 깔아드리면 돼요.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한서연이 앱을 깔았습니다. 하나, 둘, 셋, 7개를 깔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본인 인증만 해주세요. 본인 인증? 네, 얼굴이랑 지문이요. 요즘은 이렇게 해야 돼요. 화면에 얼굴을 갖다 댔습니다. 인증 완료. 지문도요. 손가락을 댔습니다. 인증 완료. 앱 하나가 더 떴습니다. 또 얼굴을 댔습니다. 또 지문을 찍었습니다. 7번을 했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어머님 돈 불어나요. 고마워, 서연아. 핸드폰을 돌려받았습니다. 앱 7개가 보였습니다. 이름이 비슷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네. 하지만 며느리가 해줬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약혼식이었습니다. 한서연이 한복을 입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좋은 며느리 만나서. 약혼식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왔습니다. 3명이 차를 마셨습니다.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그래. 혼수 비용 좀 계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들까? 제가 정리해 볼게요. 어머님 통장 좀 봐도 될까요? 그래. 통장 3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4,500, 여기 3,200, 여기 2,800. 한서연이 적었습니다. 계좌번호도 알려주세요. 제가 엑셀로 정리할게요.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한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비밀번호는 뭐예요? 비밀번호? 네. 혹시 긴급하게 돈 옮겨야 할 때 있잖아요. 망설였습니다. 비밀번호까지는. 한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한테 뭘 숨겨요. 눈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태준도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믿어주세요. 제 여자친구예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전부 514야. 태준이 생일. 한서연이 웃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잠이 잘 왔습니다. 이런 며느리면 노후가 든든하겠어. 5개월이 지났습니다. 한서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병원에 응급 환자가 와서. 그래, 괜찮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주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번 주도 야근이 많아서. 괜찮아. 일이 중요하지. 만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1번으로, 1번에서 2주에 1번으로 이상했습니다.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태준아, 서연이 요즘 바빠? 네. 병원에서 승진 준비 중이래요. 그래. 불안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변한 건 아닐까?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새벽 3시 12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당신이 사기친 거죠? 26명이 전화했습니다. 은행 앱을 받습니다. 대출 7개, 1억 500만 원. 카톡을 받습니다. 26명에게 보낸 송금 요청, 총 2억이 사라졌습니다. 한서연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33번을 걸었습니다. 전부 안 받았습니다.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요? 새벽 3시인데. 태준아,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돈이 2억이 사라졌어. 네. 서연이가 엄마 폰으로. 엄마, 소리쳤습니다. 서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태준아, 엄마가 서연이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야, 정말이야. 은행 앱 보니까 안 들어요. 엄마, 내일 얘기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굴렀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윤경숙, 내 300만 원 당장 돌려줘.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거짓말 마. 당장 내일까지 돌려줘. 안 그러면 경찰 신고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한서현과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약혼식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효도 많이 할게요. 그 말이 들렸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계획한 거였습니다.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앱을 깔았습니다. 본인 인증을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전부 제 손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65년을 살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바보였던 적이 없습니다.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26번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5시가 지났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26명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됐습니다.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요? 아까 전화했잖아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태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저 지금 회사 가야 해요. 태준아, 제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은행 앱 확인했어. 대출이 7개나 나가 있어. 그게 서연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서연이가 엄마 핸드폰에 앱 깔았잖아. 그때 본인 인증도 다 했고. 엄마, 소리쳤습니다. 그게 서연이가 사기쳤다는 증거예요? 엄마 핸드폰이 해킹당한 거라고요. 해킹이 아니야. 서연이가. 증거 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증거 없으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연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세요? 태준아,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가 서연이 싫어하는 건 처음부터 알았어요. 뭐? 서연이가 얘기했어요. 어머님이 자기한테 차갑게 대하신다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언제? 엄마, 이제 그만해요. 결혼식 2주 남았어요. 제발 서연이 괴롭히지 마세요. 태준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 말을 안 믿어? 경찰서에 갔습니다. 민원실이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기를 당했어요. 말씀하세요. 며느리 될 사람이 제 핸드폰으로 대출을 받고 제 카톡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갔어요. 경찰이 적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요?
네. 아들 약혼녀예요. 연락은 되십니까? 전화가 꺼져 있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님, 네. 본인 명의로 대출 실행됐다고 하셨죠? 네. 본인 핸드폰에서 인증됐고요. 네. 그런데 그게 카카오톡도 본인 계정이고요. 네.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님, 이게 본인이 직접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증거가 있으십니까? 증거요? 네. 예비 며느리 분이 강제로 했다는 증거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제가 핸드폰을 건네줬고 자발적으로 건네주신 거죠? 네, 하지만 본인 인증도 할머님이 직접 하셨고요. 네. 비밀번호도 알려주셨고요. 네. 경찰이 펜을 내려놨습니다. 할머님, 이건 사기가 아니라 본인이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속은 거예요. 그럼 예비 며느리 분을 불러서 조사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되시죠? 네. 일단 신고는 접수해 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제 돈은 어떻게요? 은행이랑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서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어디야? 어머님, 저도 당했어요. 뭐? 저희 집도 해킹당했어요. 어머님 핸드폰만 당한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어머님, 제 카드도 도용당했어요. 지금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300만 원이 빠져나갔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저 너무 무서워요. 같이 경찰서 가요. 저희 둘 다 피해자예요. 서연아, 너. 어머님,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진짜 둘 다 당한 걸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연이가 한 거야.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6명이 서 있었습니다. 윤경숙 씨 맞죠? 네, 그런데 우리 들어가도 되겠어요? 밀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윤경숙 씨,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럼 누가 했어요? 그게 며느리 될 사람이. 며느리 될 사람? 웃었습니다. 비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한테 핸드폰 맡기고 비밀번호 알려주고 그게 당신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윤경숙 씨, 솔직히 말해요. 당신이 공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당신 명의로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속은 거예요. 속았다고요? 일어섰습니다. 다가왔습니다. 나는 평생 모은 돈 500만 원 날렸어요. 당신이 카톡으로 급하다고 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게 속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에요? 내 돈 돌려줘요. 소리쳤습니다. 다른 사람도 일어섰습니다. 나는 300만 원 날렸어요. 나는 400. 나는 600. 6명이 소리쳤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윤경숙 씨, 우리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당신 상대로 소송 걸 거예요. 소송? 네. 당신이 공범이든 아니든 당신 명의로 일어난 일이니까 책임져야죠. 제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증거 있어요? 그게 없죠? 그럼 당신 책임이에요.
일어섰습니다. 6명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참, 우리 26명이에요. 총 1억 날렸어요. 각오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한서현과 함께였습니다. 엄마, 태준아. 한서현이 울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셋이 앉았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얘기 들었어요. 무슨? 서연이도 피해를 봤대요. 카드가 도용됐대요. 한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 핸드폰 만졌던 게 그때 같이 해킹당한 것 같아요. 서연아, 너. 어머님, 저도 무서워요. 제 정보도 다 털린 것 같아요. 태준이 한서연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봤죠? 서연이도 피해자예요. 태준아, 근데 엄마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자꾸 서연이 의심하면 어떡해요? 서연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세요? 한서연이 울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어머님 마음도 이해해. 저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서연아, 내 잘못 아니야. 태준이 한서연을 안았습니다.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저 여자 편을 들고 있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경찰서 다시 가요. 같이 가서 해킹 신고하는 거예요. 태준아, 그게 아니라. 엄마, 언제까지 서연이 탓할 거예요? 우리 갈게요. 엄마가 마음 정리되면 연락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톡이었습니다. 윤경숙 피해자 모임 단톡방에 초대됐습니다.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김미숙, 윤경숙 씨, 우리 내일 변호사 상담 받아요. 박선희, 윤경숙 명의로 일어난 일이니 책임져야죠. 이정희 집이라도 팔아서 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최영희 집 팔아도 1억은 안 될 텐데요. 김미숙, 그럼 분할로라도 받아야죠.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박선희, 솔직히 며느리 될 사람이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이정희, 그러게요. 윤경숙이 공범 아닐까요? 최영희, 맞아요. 혼자 다 당했다는 게 이상해요. 김미숙, 우리 경찰서에도 다시 신고해요. 공범 혐의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26번째 통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태준, 엄마, 서연이한테 사과해 주세요. 서연이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사과를 해야 해? 5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여보, 태준이 잘 키워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잘 키울게. 약속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태준이 등을 돌렸습니다. 26명이 저를 범인 취급했습니다. 경찰도 못 믿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한서현과 찍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효도 많이 할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계획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65년을 살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외로워 본 적이 없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혼자 떠 있었습니다. 저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아침 9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윤경숙 고객님이시죠? 네. 스마트론 대출 1,500만 원 상환일이 오늘까지인데 연체되셨습니다. 네. 오늘 중으로 입금하지 않으시면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대출받은 게 아니에요. 고객님 명의로 실행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오후 6시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제이뱅크입니다. 대출금 1,500만 원. 끊었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코코아뱅크입니다. 끊었습니다. 7번 울렸습니다. 7개 은행이었습니다. 총 1억 500만 원. 오늘까지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을 만났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은 게 아니에요. 고객님 명의로 실행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 핸드폰이 본인 핸드폰에서 인증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객님, 본인 인증은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입니다. 타인이 할 수 없어요. 그게 제가 속았다는 증거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고객님이 갚으셔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담보가 있으십니까? 집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매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집을 팔라고요? 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준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줘.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또 전화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단당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태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어? 집 안을 걸었습니다. 거실이었습니다. 소파가 보였습니다. 20년 된 소파였습니다. 남편과 처음 샀던 소파였습니다. 여보, 이거 좋지 않아? 좋아. 이걸로 하자. 함께 골랐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가 보였습니다. 태준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크레파스로 그린 글씨였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 사진이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여보, 사진을 안았습니다. 나 어떡해? 울었습니다. 혼자는 못 견디겠어. 5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손을 잡았습니다. 응, 태준이. 잘 키워줘. 걱정 마. 내가 잘 키울게. 미안해. 먼저 가서.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살아. 남편이 웃었습니다. 당신, 강한 사람이야. 알아. 사랑해. 나도.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진짜? 응. 엄마 강해. 거짓말이었습니다.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준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나 혼자서도 괜찮아. 그렇게 믿었습니다. 5년을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태준도 없었습니다. 진짜 혼자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경숙 피해자 모임 단톡방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미숙 변호사 만났어요. 소송 가능하대요. 박선희 윤경숙 집 시세 알아봤어요. 2억 정도 나온대요. 이정이 2억이면 우리 돈 다 못 받는데요. 최영이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죠. 김미숙 내일 법원 가서 가압류 신청할 거예요. 박선희 저도 동의해요. 이정이 저도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최영이 근데 윤경숙 정말 공범 아닐까요? 김미숙 저도 그 생각했어요. 박선희 혼자 이렇게 당한다는 게 이상하긴 해요. 이정이 며느리 될 사람이랑 짜고 한 거 아닐까요? 최영이 맞아요. 둘이 나눠 먹으려고. 김미숙 경찰한테 공범 혐의로 다시 신고해야겠어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서현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죠? 응, 고마워. 제가 자주 만들어 드릴게요. 손을 뻗었습니다. 다시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노인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속을 수 있겠어요? 근데 속았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았습니다. TV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윤경숙 씨죠? 네. 법무법인 청입니다. 26명의 피해자분들이 저희를 선임하셨습니다. 내일까지 합의금 1억 원 지급하시면 소송 안 하겠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집 있으시죠? 집을 팔라고요? 네. 안 그러시면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증거 있으십니까? 내일까지 연락 주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아, 소리가 났습니다. 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65년을 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본 적이 없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경숙 고객님이시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스마트론 은행 최민서라고 해요. 낮에 찾아오셨었죠? 네. 죄송한데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고객님,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상한 거요? 네. 고객님 대출 내역 보다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고객님,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데 말씀해 주세요. 고객님 예비 며느리분 계좌 있잖아요. 네. 피해자 26명이 보낸 돈이요. 네. 전부 그 계좌를 거쳐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네. 한서현 씨 계좌로 들어왔다가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언제요? 돈이 들어온 지 10분 안에요. 전부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네. 제 생각엔 계획된 거예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서 씨, 이거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요, 고객님. 네.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제 직장 잘릴 수 있어요.
고객 정보 유출이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작년에 사기당하셨어요. 3천만 원. 그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은행도 경찰도.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당하는 거 보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객님, 내일 만날 수 있으세요? 네. 제가 USB에 증거 담아갈게요. 거래 내역이랑 로그 기록 전부요. 정말요? 네. 근데 이거 절대 어디서 받으셨는지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네. 내일 오전 10시에 은행 뒤쪽 카페에서 만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봬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누군가 날 믿어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돼줘.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 뒤쪽 카페에 나갔습니다. 10분 일찍 도착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계속 만졌습니다.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윤경숙 고객님이시죠? 네. 앉았습니다. 저 최민서예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최민서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건넸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받았습니다. 손에 꼭 쥐었습니다. 뭐가 있어요? 한서현 씨 계좌 거래 내역이요. 최근 6개월 전부요. 6개월? 네. 고객님 만나기 6개월 전부터 수상한 거래가 있었어요. 수상한 거래요? 최민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매달 다른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왔어요.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누구한테요? 노인분들이요. 전부 60대 이상.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네. 고객님만 당한 게 아니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이요. 피해자 26명이 보낸 돈이 전부 한서현 계좌로 들어왔어요. 언제요? 새벽 2시 40분부터 3시 10분 사이요. 그럼, 네. 10분 안에 다른 계좌로 전부 빠져나갔어요. 어디로요? 해외 계좌요. 추적이 어려운 곳이래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최민서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로그 기록이에요. 로그요? 네. 한서현 씨 폰에서 고객님 핸드폰에 원격 접속한 기록이요. 종이를 봤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빼곡했습니다. 6개월 동안 총 83번 접속했어요. 83번? 네. 고객님이 주무실 때 주로 접속했어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제 폰을, 네. 전부 조종했어요. 카톡도 대출도 전부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를 6개월 동안 지켜본 거예요? 네. 최민서가 손을 잡았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이거 가지고 경찰 가세요. 경찰이 믿어줄까요? 이 정도 증거면 믿어줄 거예요. USB를 꼭 쥐었습니다. 민서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일어섰습니다. 민서 씨, 근데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최민서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제 할머니요.
작년에 사기당하시고 우울증 오셨어요. 지금도 약 드세요. 사람들 잘 안 만나시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고객님 잘못 아니에요. 최민서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고객님 꼭 잡으세요. 그 나쁜 사람. 네. 근데요, 고객님. 네. USB 어디서 받았는지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잘리면 절대 안 말할게요. 약속해요. 최민서가 나갔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USB를 받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희망의 무게였습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경찰이었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이시죠? 네. 무슨 일이세요? USB를 내밀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요? 네. 한서연이 제 핸드폰을 원격 조종한 증거요. 경찰이 USB를 받았습니다.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한서연 계좌예요. 26명이 보낸 돈이 전부 저 계좌를 거쳤어요. 경찰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로그 기록이에요. 한서연 폰에서 제 폰에 접속한 기록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일어났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다른 경찰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40대쯤 보였습니다. 저는 사이버 수사대 정우혁 형사입니다. 네. 앉았습니다. 할머님, 이 자료 어디서 구하셨어요? 망설였습니다. 그게 은행 내부 자료인데요. 할머님,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도와드릴 수 없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줬어요. 누군가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할머님, 그 직원 잘리면 안 돼요. 저를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정우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름은 안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컴퓨터를 받습니다. 할머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정말요? 네. 한서현, 이 사람 조사해 볼게요. 키보드를 쳤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서현, 32세.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런, 무슨 일이에요? 화면을 돌렸습니다. 할머님, 이거 보세요. 화면을 봤습니다. 한서연 여 32세. 정가 6건. 숨이 막혔습니다. 정가 6건? 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2019년 마이너스 사기죄 집행유예 2년. 2020년 마이너스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 300만 원. 2021년 마이너스 사기죄 집행유예 3년. 2022년 마이너스 사기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3년 마이너스 사기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24년 마이너스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 5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6번이나. 네. 전부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 네. 전화로 속이는 사기예요. 근데 한서연은 다른 방법을 쓴 것 같네요. 무슨 방법이요? 직접 만나서 신뢰를 쌓는 거요. 더 교묘하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네. 아마도요. 눈물이 났습니다. 태준이도? 따님 아드님이요? 네. 제 아들이요. 아드님도 이용당한 거예요. 그럼 사랑도 거짓이었어요? 네.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바보고, 태준이도 바보고, 정우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님, 지금 당장 한서연 체포할게요. 정말요? 네. 증거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할머님. 네. 한서연, 지금 연락돼요? 아니요. 전화 꺼져 있어요. 주소는 아세요? 아들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드님 연락처 주세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태준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정우혁이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준 씨죠? 저는 경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서연 씨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왜요? 조사할 게 있어서요. 무슨 조사요? 우리 서연이가 뭘 잘못했어요? 강태준 씨 협조해 주세요. 싫어요. 엄마가 또 무슨 짓 한 거예요? 경찰까지 매수했어요? 강태준 씨, 전화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우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드님이 협조를 안 하시네요. 제가 전화할게요. 할머님 번호는 차단 안 됐어요? 차단됐어요. 그럼 어렵겠는데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정우혁이 생각했습니다. 한서연 폰 위치 추적해 볼게요. 키보드를 쳤습니다. 한서연 폰 위치 확인 중. 기다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왜요? 폰 꺼져 있어요. 어제부터요. 어제부터요? 네. 마지막 위치가 인천공항이네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공항이요? 네. 어제 오후 7시 32분. 그럼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 할머님, 진정하세요. 잡아야 해요. 제발 잡아주세요. 최선을 다할게요. 일단 출국 금지부터 걸게요. 감사합니다. 정우혁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출입국 관리소죠? 긴급 출국 금지 요청합니다. 기다렸습니다. 네, 한서연 주민번호는 2분이 지났습니다. 네, 이미 출국했다고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언제요? 어제 오후 8시? 주저앉았습니다. 어디로요? 베트남?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혁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님. 네. 한서연, 어제 베트남으로 출국했어요. 일단 인터폴에 수배 요청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얼마나요? 최소 2주. 길면 몇 달. 몇 달이요? 베트남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긴 한데 절차가 복잡해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제 돈은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우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님, 그래도 한서연은 꼭 잡을 거예요. 언제요? 한국에 돌아오면요. 돌아올까요? 언젠가는요. 그때까지 전 어떻게 살아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태준에게 문자를 썼습니다. 태준아, 엄마야. 서연이 베트남으로 도망갔어. 정과 육범이래. 경찰이 확인했어. 제발 엄마 말 좀 믿어줘. 전송했습니다. 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단된 번호라 전송이 안 됐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지웠습니다. 또 썼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피해자 대표 김미숙이었습니다. 윤경숙 씨. 네. 한서연 도망갔다며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경찰한테 들었어요. 우리도 피해자니까. 윤경숙 씨,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에요? 당신이 책임져야죠. 제가 돈이 없어요. 집 있잖아요.
집까지 팔면 전 어디서 살아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당신 명의로 일어난 일이니까 책임져요. 제발. 내일까지 합의금 1억 안 주면 소송 들어가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행복하겠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만 불행한 건가? 핸드폰을 봤습니다. 태준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엄마, 치즈.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서연이 모든 걸 망쳐놨습니다. 가족도, 돈도, 신뢰도, 전부 65년을 살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USB가 생각났습니다. 최민서가 생각났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날 믿어줬어.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서연은 도망갔습니다. 태주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26명은 저를 범인 취급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우혁 형사였습니다. 할머님, 저예요. 네, 형사님. 할머님, 큰일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서연에 대해 더 조사했는데요. 네. 이 사람. 정과 육범이 다가 아니에요. 네. 경찰 데이터베이스 뒤져봤더니 수법이 거의 똑같은 사건이 더 있어요. 더요? 네. 최근 3년간 비슷한 피해 사례가 12건이에요. 숨이 막혔습니다. 12건이요? 네. 전부 결혼을 미끼로 한 사기예요. 결혼을. 네. 남자를 만나서 그 어머니한테 접근해서 정보를 빼내고 도망가는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태준이도. 네. 처음부터 표적이었어요. 왜요? 태준이가 뭘 잘못했어요? IT 회사 다니시죠? 네. 한서연은 IT 회사 직원들을 주로 노렸어요. 수입이 안정적이고 30대 후반 독신 남성이 많거든요. 그게 왜요? 나이 들어서 결혼 못한 아들. 어머니들이 며느리 간절히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경계심이 낮아지는 거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엄마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네. 그리고 괜찮은 직장 다니는 아들이니까 어머니들도 경제적 여유가 있고요. 사랑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네. 할머님,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님, 그리고 하나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뭐예요? 한서연. 이게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네. 가짜 주민등록증이에요. 가짜요? 네. 진짜 이름은 강미영이에요. 35살이고요. 35살? 네. 3살 어린 척 한 거예요. 주저앉았습니다. 형사님. 네, 할머님. 그럼 저희가 아는 건 전부 거짓이었어요? 네. 간호조무사도 거짓이고 부모님 안 계신다는 것도 거짓이에요. 할머님, 이 사람은 전문 사기꾼이에요. 골드피싱 팀이라는 조직에 속해 있어요. 조직이요? 네. 보이스피싱 조직인데 한서연. 아니, 강미영이 설계자예요. 설계자요? 네. 새로운 수법을 고안한 사람이에요. 무슨 수법이요? 결혼 사기요. 기존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속이는 건데 성공률이 낮아졌대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신뢰를 쌓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천재적인 범죄죠.
6개월 동안 준비해서 하루 만에 2억을 가져가는 거니까. 형사님, 그럼 잡을 수 있어요? 할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어려워요. 왜요? 베트남에 있는데 베트남은 한국이랑 범죄인 인도 조약은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얼마나요? 빠르면 6개월, 늦으면 2년. 2년이요? 네. 그것도 찾으면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네. 베트남에서 신분 바꾸고 숨으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태준아.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앉았습니다. 엄마, 서연이 연락 안 돼. 어제부터 전화가 꺼져 있어. 태준아, 엄마가 뭐 한 거야? 아니야. 그럼 왜 서연이가 연락이 안 돼? 태준아,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서 있을게. 태준아, 제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았습니다. 말해봐. 서연이 베트남으로 도망갔어. 거짓말. 진짜야. 경찰이 확인했어. 말도 안 돼. 서연이가 왜 도망가? 서연이. 아니, 강미영이. 강미영? 서연이 진짜 이름이 강미영이야. 35살이고.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야. 가짜 주민등록증이었어.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그만해. 왜 자꾸 서연이한테 그래? 태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안 들어. 소리쳤습니다. 서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태준아, 엄마가 경찰까지 매수해서 서연이 모함하는 거잖아. 태준아, 정신 차려. 엄마가 정신 차려. 왜 자꾸 내 인생 망치려고 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언제? 엄마 때문에 서연이 도망간 거야. 엄마 때문이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태준아, 엄마 말이 거짓말 같아? 거짓말이지. 서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왜 연락이 안 돼? 그건 핸드폰이 고장났거나 베트남으로 출국한 기록이 있어. 증거 있어? 경찰한테 물어봐. 경찰도 엄마 편이잖아. 태준아, 나간다. 돌아섰습니다. 태준아, 제발. 문이 닫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서연이 찾으러 베트남 간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준아, 가지마. 위험해.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태준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역시 읽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또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10번을 걸었습니다. 전부 안 받았습니다. 정우혁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네, 할머님. 제 아들이 베트남 간대요. 네. 서연이. 아니, 강미영 찾으러 간대요. 안 돼요. 막아주세요. 할머님,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요? 우리 아들이. 할머님, 아드님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공항에 계실까요? 아마도요. 제가 공항에 연락해 볼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정우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님. 네. 늦었어요. 네. 아드님 30분 전에 베트남행 비행기 탔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할머님, 제가 베트남 경찰한테 연락할게요. 태준이 혼자 가면 위험해요. 알아요. 최선을 다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26명이 서 있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윤경숙 씨, 김미숙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어요? 밀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가득 찼습니다. 김미숙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장이에요. 내일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서류를 받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김미숙 외 25명. 피고 윤경숙. 청구 금액 1억 원.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집 있잖아요. 집 팔면 전 어디서 살아요?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이정희가 말했습니다. 당신 명의로 일어난 일이니까 책임져야죠. 최영희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공범 아니에요? 아니에요. 김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요. 어떻게요? 한서현 잡아와요. 그럼 믿어줄게요. 저도 찾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 바예요? 26명이 소리쳤습니다. 돈 돌려줘. 집 팔아. 사기꾼. 귀를 막았습니다. 김미숙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윤경숙 씨,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내일까지 1억 줄 거예요? 말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일어섰습니다. 26명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태준아,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야? 괜찮아? 엄마. 서연이 집에 갔어. 그래서 아무도 없어. 이웃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뭐래? 한서현이라는 사람 모른대. 이 집에는 50대 부부가 산대.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거짓말한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응, 태준아. 주소도 가짜였어? 응. 그럼 서연이가 말한 거 전부 거짓이야. 엄마.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말 안 믿어서. 괜찮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울지 마. 엄마 괜찮아. 엄마 나 바보야. 완전 바보야. 아니야. 서연이가 나쁜 거야. 엄마. 나 어떡해? 일단 한국 들어와. 위험해. 응. 내일 들어갈게. 조심해. 엄마. 응. 사랑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우혁이었습니다. 할머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님, 큰일 났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뭐예요? 강미영. 베트남에 없어요. 네. 출국 기록 조작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강미영 여권으로 출국했지만 실제로 탄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강미영은 한국에 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어디에요? 그게 모르겠어요.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할게요. 근데 할머님. 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뭐예요? 강미영 공범이 있어요. 공범이요? 네. 조직이에요. 최소 5명. 5명이요? 네.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요. 강미영은 현장 담당이고 나머지는 뒤에서 돈 세탁하고 계좌 관리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네. 강미영 잡아도 끝이 아니에요. 조직 전체를 잡아야 해요.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님 조심하세요. 네. 강미영이 한국에 있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혹시 또 노릴 수 있어요? 저를요? 네.
할머님 통장에 아직 돈 남았죠? 조금 조심하세요. 문 잘 잠그시고 모르는 사람한테 문 열어주지 마세요. 네. 제가 순찰 강화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봤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소리가 멈췄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또 소리가 났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문 앞이었습니다. 멈췄습니다. 초인종이 울릴까봐 무서웠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숨을 다시 쉴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공항에 나가 입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태준을 찾았습니다. 보였습니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태준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 괜찮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울지 마.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응? 서연이 집. 정말 가짜였어. 주소도 전화번호도 전부. 응? 이웃 사람들이. 그런 사람 모른대. 응? 엄마 말이. 다 맞았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바보였어. 엄마 말 안 믿어서. 괜찮아. 안 괜찮아.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엄마 탓하고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아, 이제 우리 같이 싸우자. 응? 서연이 꼭 잡자. 응? 엄마. 응? 나 서연이 사랑했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아. 근데 전부 거짓말이었어. 응? 나 어떻게 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말?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아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태준을 위로해야 했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민사소송 접수처였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습니다. 윤경숙 씨 맞으십니까?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제1회 변론기일 2주 후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셨습니까? 아니요.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해 보세요. 네.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소송 들어갔어. 변호사는? 돈이 없어서.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엄마 혼자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윤경숙 고객님. 네. 대출금 연체 3일째입니다. 오늘까지 입금하지 않으시면 연체이자가 더 붙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럼 담보 처분 들어갑니다. 집을요? 네. 고객님, 다른 담보가 없으시니까요. 제발 좀 기다려주세요. 이미 3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만요. 안 됩니다. 내일까지 입금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아.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응. 대출금이요? 응. 얼마예요? 1억 500만 원. 태준이 놀랐습니다. 1억? 서연이가 받은 거야. 엄마, 내가 도와줄게요. 너 돈 있어? 제 월급이랑 적금 깨면
2천만 원 정도. 됐어. 내 돈으로는 안 돼. 그럼 어떡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미숙이었습니다. 윤경숙 씨. 네. 법원에서 서류 받았죠? 네. 2주 후에 법정에서 봐요. 근데 윤경숙 씨 합의할 생각 없어요? 돈이 없어요. 집 팔면 되잖아요. 집 팔면 전 어디서 살아요? 그건 당신 문제고 우리는 돈 받아야 해요. 제발. 윤경숙 씨, 우리도 피해자예요. 당신이 며느리 될 사람 믿고 핸드폰 맡긴 거잖아요. 당신 책임이에요. 제가 속은 건데요. 속았으면 책임지는 게 맞죠.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요? 돈 돌려줘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박선이었습니다. 윤경숙 씨, 저예요. 네. 제 500만 원 언제 돌려줄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럼 집 팔아요. 내일까지 답 안 하면 저도 소송 추가로 걸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이정희였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최영이었습니다. 26명이 돌아가며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껐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 2그릇이었습니다. 반찬 3개였습니다. 먹자. 응. 앉았습니다. 먹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돈 더 벌어볼게. 무슨 소리야? 아르바이트하고 야근하고. 안 돼. 엄마 혼자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할게. 엄마, 이거 내 잘못이기도 해요.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서연이 데려온 거잖아요. 너도 속은 거야. 그래도, 태준아. 응? 내 잘못 아니야. 서연이. 아니, 강미영이 나쁜 거야. 엄마, 너 죄책감 갖지 마. 엄마도 속았어. 우리 둘 다 피해자야.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왜 우리만 피해를 봐야 해요? 강미영은 베트남 가서 잘 살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잡을 거야. 언제요? 모르겠어. 근데 꼭 잡을 거야. 그때까지 어떻게 버텨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우혁이었습니다. 할머님. 네, 형사님. 할머님, 혹시 태준 씨 옆에 계세요? 네. 왜요? 잠깐 아드님 바꿔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일단 바꿔주세요. 태준에게 핸드폰을 줬습니다. 여보세요, 저 강태준인데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제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응? 나도. 소송당했어. 네. 서연이 카드 대금이 연체됐대. 무슨 소리야? 제 명의로 카드가 만들어져 있었대요. 언제? 6개월 전에. 숨이 막혔습니다. 얼마야? 800만 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도 당하고 나도 당하고. 태준아, 우리 가족 완전히 망했어. 울었습니다. 안아줬습니다. 울지 마. 엄마, 우리 어떡해? 모르겠어. 솔직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태준이 잠들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적었습니다. 대출금 1억 500만 원. 피해자 26명 1억 원. 태준 카드 800만 원. 합계 2억 3,3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집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2억 원 추정. 부족했습니다. 집을 팔아도 부족했습니다. 계산기를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을 불렀습니다. 나 어떡해? 대답이 없었습니다. 혼자는 못 버티겠어. 눈물이 났습니다. 도와줘. 제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경숙 씨 맞으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김영란이라고 합니다. 네. 피해자 26명 중 한 명이에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 네. 윤경숙 씨, 제가 전화한 건요. 네. 사과받으려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저도 당했거든요. 윤경숙 씨처럼. 네. 3년 전에 비슷한 사기 당했어요. 제 딸 결혼 사기였어요.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제가 윤경숙 씨처럼 혼자 싸웠어요.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가족도 경찰도 너무 외로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요. 윤경숙 씨 마음 알아요. 윤경숙 씨,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내일 시간 되세요? 왜요?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요? 전화로는 어려워요. 만나서 얘기해요. 윤경숙 씨, 저 믿어주세요. 저적이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시청 앞 카페에서 만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봬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와준다고?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함정일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영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당했거든요. 너무 외로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눈을 감았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혹시 정말로 도와줄지도, 혹시 정말로 희망이 있을지도.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간절했던 적이 없습니다.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얕은 잠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청 앞 카페에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8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다가갔습니다. 김영란 씨 맞으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경숙 씨죠? 네. 앉았습니다. 김영란이 커피를 밀었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김영란이 먼저 말했습니다. 윤경숙 씨, 제 얘기부터 할게요. 네. 3년 전에요. 제 딸이 결혼한다고 했어요. 남자친구 데려왔는데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직장도 좋고 성격도 좋고 그 사람이 저한테도 잘했어요. 엄마라고 부르고 선물도 사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요. 결혼 한 달 전에 도망갔어요. 제 통장에서 5천만 원 가져가고. 숨을 멈췄습니다. 딸한테도 카드 대금 3천만 원 남기고요. 경찰이 갔었어요. 근데 증거가 없대요. 제가 자발적으로 준 거라고. 딸이 저를 원망했어요. 엄마가 왜 돈을 줬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그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랑 1년 동안 말 안 했어요. 지금도 연락 별로 안 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 얘기하려고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김영란이 손을 잡았습니다. 윤경숙 씨, 저 알아요. 윤경숙 씨가 공범 아니라는 거. 저도 당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억울한지.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요, 다른 피해자들은 몰라요. 자기들도 억울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설득할게요. 네.
다른 25명 말이에요. 윤경숙 씨가 피해자라고. 정말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한서현. 아니, 강미영 잡아야 해요. 저도 잡고 싶어요. 근데 어떡해요? 김영란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받았습니다. 미끼 작전 계획.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미영 유인하는 계획이에요. 어떻게요? 윤경숙 씨가 미끼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네. 강미영한테 연락해요. 남은 돈 1,000만 원 있다고. 근데 강미영이 올까요? 올 거예요. 욕심이 많으니까. 그럼요. 경찰이랑 같이 함정 파요. 카페에서 만나서 녹음하고 증거 확보하고 체포하는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될까요? 해봐야죠. 안 하면 절대 못 잡아요. 근데 형사님이 허락할까요? 제가 설득할게요. 정말요? 네. 윤경숙 씨, 우리 같이 싸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영란 씨, 울지 마세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우리 피해자끼리 도와야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우혁을 만났습니다. 김영란이 함께였습니다. 형사님, 이거 가능해요? 정우혁이 계획서를 봤습니다. 미끼 작전. 네. 위험해요. 김영란이 말했습니다. 형사님, 다른 방법 있어요? 그건 강미영이 한국에 있다면서요? 그럼 잡아야죠. 그래도 할머니 2분이 위험해. 저희 괜찮아요. 윤경숙이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 하고 싶어요. 할머님, 가만히 있으면 집 빼앗기고 아들까지 빚쟁이 돼요. 제발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정우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봅시다. 정말요? 네. 근데 제 지시대로 움직이셔야 해요. 네. 일단 강미영 연락처가 필요한데. 제가 알아요.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태준아, 너 왜 왔어? 엄마 혼자 놔둘 수 없죠. 위험해. 그래서 왔어요. 엄마 지킬 거예요. 정우혁이 물었습니다. 강태준 씨, 한서연 번호 알아요? 네. 여기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정우혁이 적었습니다. 이 번호로 문자 보내세요. 뭐라고요? 서연아, 엄마야. 남은 돈 1,000만 원 있어. 너 주고 싶어? 만날래? 이렇게요. 제 폰으로요? 네. 엄마가 보낸 것처럼 보여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문자를 썼습니다. 전송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근데 혹시 경찰이랑 같이 계신 건 아니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형사님, 의심하는 것 같아요. 정우혁이 받습니다. 역시 쉽지 않네요. 어떻게 해요? 일단 답장하세요. 무슨 소리야? 나 혼자야. 경찰한테 신고 안 했어. 너 미워하지 않아, 이렇게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혼자야. 경찰 신고 안 했어. 너 미워 안 해. 5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못 가요. 대신 제 친구 보낼게요. 그 친구한테 주세요. 정우혁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런, 뭐예요? 강미영이 직접 안 온대요. 그럼요. 다른 사람 보낸대요. 조직 사람일 거예요. 김영란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정우혁이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그 사람 잡으면 돼요. 네. 강미영 위치 알아낼 수 있어요. 그 사람 핸드폰이나 차 추적하면. 정말요? 네.
답장하세요. 알았어. 친구한테 줄게 이렇게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명동 스타벅스. 남자가 갈 거예요. 키 크고 검은 자켓 입었어요. 내일이네요. 네. 준비할 시간은 충분해요. 집이었습니다. 정우혁이 왔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님, 이거 5단에 달 거예요. 네. 그 남자랑 대화하는 거 전부 녹음돼요. 네. 할머님이 할 일은 자연스럽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연이는 어디 있어?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남자가 뭐라고 하든 일단 돈을 주세요. 그래야 체포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체포하면 할머님은 밖으로 나가세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형사님, 저는 뭐해요? 강태준 씨는 카페 밖에서 대기하세요. 안에 못 들어가요? 그 남자가 아드님 얼굴 알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명동 스타벅스였습니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정우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사복이었습니다. 할머님, 네. 녹음기를 달았습니다. 테스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완벽해요. 네. 김영란이 왔습니다. 경숙 씨, 괜찮아요? 떨려요. 저도요. 근데 해야죠. 네. 창밖을 봤습니다. 태준이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시 58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검은 자켓을 입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윤경숙을 봤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윤경숙 씨 맞으십니까? 네. 앉았습니다. 저는 박수호라고 합니다. 서연이 친구예요. 돈 있으시죠? 서연이는 어디 있어요? 바쁘대요. 그래서 저 보냈어요. 직접 만나고 싶은데 안 된대요. 경찰이 찾고 있어서. 가방을 받습니다. 돈 이리 주세요. 서연이한테 전화 좀 해줄래요? 나중에 서연이가 전화할 거예요. 지금 해주세요. 박수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아줌마, 시간 없어요. 돈 이리 주세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수호 눈이 빛났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우혁이 다가왔습니다. 박수호 씨. 박수호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경찰? 일어섰습니다. 뛰었습니다. 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경찰 2명이 막았습니다. 비켜. 박수호 씨, 저항하지 마세요. 나라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끌고 나갔습니다. 윤경숙이 주저앉았습니다. 김영란이 달려왔습니다. 경숙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잘했어요.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안았습니다. 정우혁이 왔습니다. 할머님, 수고하셨어요. 형사님, 이제 어떻게 돼요? 저 남자 조사해서 강미영 위치 알아낼 거예요. 정말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박수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우혁이 물었습니다. 박수호 씨, 강미영 어디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요? 네. 저는 그냥 심부름만 했어요. 강미영이 당신한테 전화했죠? 전화 기록 다 나와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협조하면 형량 깎아줄 수 있어요. 박수호가 고민했습니다. 저는 강미영한테 돈 받고 한 거예요. 얼마요? 100만 원.
강미영 어디 있어요? 모텔이요. 어디? 을지로 쪽. 선샤인 모텔. 몇 호? 302호요. 정우혁이 일어섰습니다. 출동한다. 경찰차 5대가 도착했습니다. 정우혁이 윤경숙을 봤습니다. 할머님, 차에 계세요. 저도 가고 싶어요. 위험해요. 제발이요. 제가 직접 보고 싶어요. 정우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뒤에 계세요. 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2호 앞이었습니다. 정우혁이 노크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강미영이었습니다. 택배요.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강미영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 강미영 씨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정우혁이 막았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싫어. 끌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윤경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미영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윤경숙이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아니, 강미영. 너. 왜 그랬어? 어머님. 6개월 동안 우리 가족 망가뜨렸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야?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미영이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게 이유가 돼?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윤경숙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65년을 살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용감해 본 적이 없어. 너 같은 나쁜 사람은 반드시 벌 받아야 해. 강미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님, 너 이제 끝났어. 경찰이 끌고 내려갔습니다. 윤경숙이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태준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엄마,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응. 엄마가 이긴 거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차에 강미영이 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강미영도 봤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멀어졌습니다. 김영란이 다가왔습니다. 경숙 씨 해냈어요.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영란 씨 없었으면 못했어요. 아니에요. 경숙 씨가 용감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찢어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윤경숙, 조심해. 내가 강미영 잡아넣어서 우리 조직이 망했어. 가만 안 둬.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정우혁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네, 할머님. 협박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줬습니다. 할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무서워요. 제가 지금 갈게요. 문 열어주지 마세요. 네. 20분이 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님, 저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정우혁이 들어왔습니다. 편지를 받습니다. 이거 박수호 필체 같은데요. 박수호요? 네. 강미영 공범이었던 사람.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그럼 구치소에서 보낸 거예요? 아니요. 밖에 있는 조직원 중 하나가 보낸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위험한 거예요? 협박은 범죄예요. 제가 수사 돌입할게요. 형사님, 할머님 겁먹지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고마워요.
당분간 CCTV 설치하고 순찰 강화할게요. 네. 정우혁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밤이 무서웠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경숙?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너 강미영 잡아넣었지? 심장이 뛰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조직 망했어. 저는 조심해. 너 집 주소 알아. 혼자 사네. 곧 찾아갈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혁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또 협박 전화 왔어요. 지금요? 네. 방금요? 할머님, 제가 지금 갈게요. 30분 후 정우혁이 왔습니다. 경찰 2명이 함께였습니다. 할머님, 오늘 밤은 여기서 지킬게요. 정말요? 네. 안심하세요. 경찰이 밖에서 순찰했습니다. 정우혁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할머님, 주무세요. 제가 깨어 있을게요. 형사님, 괜찮아요. 제 일이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란이었습니다. 경숙 씨, 괜찮아요? 네. 협박 받는다며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른 피해자들한테 들었어요. 다들 걱정해요. 경숙 씨, 우리가 지킬게요. 네. 내일부터 매일 1명씩 경숙 씨 집에 들를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경숙 씨 혼자 두면 안 돼요. 영란 씨,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피해자 가족.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법정이었습니다. 강미영이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강미영이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윤경숙이 놀랐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말씀하세요.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윤경숙 씨와 함께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윤경숙 씨가 제 의뢰인을 이용해 돈을 뺀 것입니다. 뭐라고요? 윤경숙이 일어섰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변호인,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 윤경숙 씨 통장 내역이 있습니다. 2억이 들어왔다 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강미영이 빼간 거예요. 윤경숙이 소리쳤습니다. 증인, 자리에 앉으세요. 재판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다음 재판에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태준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태준아, 강미영이 나를 공범이라고 해. 말도 안 돼. 정우혁이 왔습니다. 할머님, 걱정 마세요. 형사님, 전형적인 무죄 전략이에요. 우리한테 증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은 없어요. 할머님이 이길 거예요. 정말요? 네. 믿으세요. 법정이었습니다. 윤경숙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강미영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윤경숙 씨, 피고인한테 돈을 주라고 했죠?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문자 기록 있습니다. 그건 경찰이랑 같이. 경찰이랑 같이? 그럼 함정이었다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 윤경숙 씨 솔직히 말하세요. 피고인이랑 짜고 한 거죠? 아니에요. 소리쳤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왜 돈을 주겠다고 했죠?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변호인이 증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정. 변호인, 질문 방식을 바꾸세요. 강미영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윤경숙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제대로 말 못했어. 괜찮아. 진실은 밝혀질 거야.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혁이었습니다. 할머님, 좋은 소식 있어요. 뭐예요? 박수호가 자백했어요. 정말요? 네. 강미영이 모든 걸 지시했다고 증언했어요. 그럼 할머님이 무죄라는 증거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형사님, 할머님 다음 재판에서 끝날 거예요. 정말요? 네. 믿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26명이 모두 왔습니다. 김영란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경숙 씨, 오늘 끝나요. 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피고인 강미영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건의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윤경숙 및 그 지인 26명으로부터 총 2억 원을 편취했으며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강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공범 박수호의 증언으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음이 확인됐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공범으로 몰아가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피고인 강미영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2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강미영이 무너졌습니다. 재판장님, 너무 가혹합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세요. 끌려나갔습니다. 윤경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울고 있었습니다. 윤경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26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경숙 씨, 윤경숙 씨 수고하셨어요. 안아줬습니다. 김영란이 울었습니다. 경숙 씨 해냈어요. 네, 해냈어요.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안았습니다. 엄마 이겼어. 응, 우리가 이겼어. 울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걷혔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민서였습니다. 어머님, 민서야, 어서 와. 차를 끓였습니다. 민서야, 은행 일은 어때? 네, 잘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어머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내가 고마워해야지. 어머님 덕분에 용기 배웠어요. 무슨 용기? 나쁜 것 보면 나서는 용기요. 웃었습니다. 너 착하다. 어머님도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서 와. 손 씻어. 밥을 차렸습니다. 둘이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밥을 먹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승진했어. 정말? 응. 대리됐어. 잘했다. 엄마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엄마 보면서 배웠어. 포기하지 않는 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마워, 태준아. 엄마, 나야말로 고마워. 나 믿어줘서.
당연한 거잖아. 넌 내 아들인데.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아. 응? 행복하게 살자. 응? 엄마도 웃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사진을 만졌습니다. 우리 이겼어.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 강해졌어.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강해져 본 적 없어. 태준이도 잘 컸어. 우리 아들 훌륭해. 여보, 보고 싶어. 근데 괜찮아. 나 이제 혼자서도 살 수 있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날 강하게 만들어줘서. 사진을 제자리에 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별도 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영란이었습니다. 경숙 씨, 오늘 시간 돼요? 왜? 우리 피해자들 모임 있어요. 같이 가요. 그래, 좋아. 오후 2시에 시청 앞 카페에서 봐요. 알았어.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보였습니다. 흰 머리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강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강해져 본 적이 없어. 웃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걸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하루들이었습니다.